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상한중학교 교사 장미소입니다. 미술 선생님이고요. 오늘 미술 수업 첫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얼굴을 여기에 띄우려고 하다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얼굴 없이 목소리로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2학년들은 저를 다 알고 있을 거고 1학년은 당연히 저를 모를 거고 3학년들은 저하고 수업을 해본 적이 없죠. 그죠? 이번에는 선생님이 1, 2, 3학년 전체 수업을 들어가게 됐는데 2학년은 6반, 7반만 들어가게 됐네요. 네,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미술 수업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한번 해볼까요? 자, 목차라고 하면 첫 번째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수업 방식, 규칙, 뭐 크게 별건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세 번째는 그래도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고 네 번째로는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선생님하고 만나서 수행평가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작품도 보면서 하면 좋은데 지금은 그냥 다 이제 온라인이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서 일단은 조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줄 수는 없고 선생님 과목은 미술이고 올해는 선생님이 담임을 맡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지금 많고 전체 학년을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바쁠 것 같아서 담임은 사실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학 밑에 담당 학년에 전 학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1학년과 3학년은 전체에 들어가고 2학년 6반, 7반은 제가 들어가게 되고 2학년 1반에서 5반은 지금 다른 학교에서 오신 김지영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게 되실 겁니다. 2학년은 제가 작년에 담임도 했었고 수업을 계속 해왔어서 좀 올해는 1반에서 5반까지 못 보게 돼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내년에 또 볼 수 있을 거니까 올해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이는 항상 제일 궁금해 하더라고요. 나이를 가장 궁금해해서 적어는 봤는데 굳이 나이를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몰라도 수업에 지장 없음이라고 적어놨는데 나이는 원래 여자들은 나이는 비밀입니다. 네,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뭐 수업 스타일이나 뭐 스타일에 대해서는 2학년들은 알겠지만 1, 3학년들은 잘 모르겠죠, 당연히. 어, 그건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만나서 이제 얼굴 보면은 아, 선생님 어떤 분이구나 하고 감이 좀 올 겁니다. 네.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한번 세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우리가 만나면 제가 여러분께 직접 물어보겠지만 지금 여기서 선생님 혼자 묻고 혼자 대답을 해야 되겠네요.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은 뭘까요? 2학년? 모르나요?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랄까? 싫어하는 거는 일단 수업 시작할 때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게 수업 1시간
동안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에 딱 들어갔을 때 뭐 어수선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시끄러운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앉아있지 않고 막 돌아다니거나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있고 뭐 손잡고 있고 막 뒤에 나가 있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선생님 기분이 확 나빠져요. 그래서 그 시작 자체가 선생님이 잠시 녹음을 잠시 멈췄어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서서 돌아다니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 선생님이 그 수업 1시간 내내 기분도 안 좋고 들어갈 때 잔소리를 엄청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인상을 쓰게 되니까 이제 수업 분위기 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일단 앉아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종이 치고 나면 반장이 나와서 앞에서 이제 반 분위기를 좀 이제 다른 수업들도 그렇고 정리를 좀 해놓고 있으면 좋겠어요. 반장한테 좀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반장의 역할이니까 반장이 반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선생님 오시기 전까지 책 준비해놓고 딱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학생의 기본 태도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싫어하는 행동 두 번째는 이거는 고치기 힘든 건데 선생님이 설명이 끝나기 전에 선생님 말을 자르는 행동. 그건 1학년들이 가장 좀 심한 편이에요, 보통. 한 2학년, 3학년만 돼도 그렇진 않은데 한 1학년들은 선생님이 말이 끝나기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선생님 그런데요. 선생님 이거요. 선생님 뭐요.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선생님 말하고 있잖아. 선생님 말하고 있으니까 말 끝나고 해. 선생님 말하고 있을 때 말하지 마. 이렇게 하게 되죠. 그거는 어른에 대한 예의인 건데 그거를 안 배우는지 모르는지 1학년들은 정말 그거를 참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물어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말을 하고 있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질문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는 설명을 듣고 있다가 설명이 끝나면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을 때 질문을 했다. 그러면 선생님이 몇 번 경고를 주겠지만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 얘기를 흔히 말해서 쌩 까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겁니다. 선생님 말 중간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알겠죠? 선생님 말 좀 끊지 마세요. 알겠죠? 지금까지 두 가지 본 게 다 예의에 관련된 건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도 예의와 가장 관련이 있는 거네요. 선생님은 인사를 안 하는 거를 싫어한다기보다 인사를 안 하는 학생의 인성을 좀 낮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인사를 정말 잘하는데 유난히 인사를 안 하거나 선생님이 보면 그냥 얼굴만 보고 지나가거나 이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을 만약에 방금 만났는데 또 만났다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도 가볍게라도 두 번째부터는 가볍게라도 인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인사를 매우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선생님이 뭔가 다른 걸 하고 있을 때만 아니면 받아주니까 인사를 꼭 열심히 해주세요. 네, 너무 과하게 또 막 달려와서 막 그렇게는 안 해도 되지만 최대한 인사를 잘 해주면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리고 본인한테도 매우 좋은 인성적으로도 매우 좋은 영향을 가겠죠.
네, 이렇게 선생님 싫어하는 행동 세 가지인데,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기, 선생님 말 끊지 말기, 그다음에 인사 잘하기. 그리고 뭐 싫어한다기보다 한 가지 추가하자면 수업 시간에 준비물을 챙겨오세요. 준비물을 안 챙겨오면 계속 옆에 친구 빌려달라, 누구 달라, 계속 빌리러 다니느라 너무 바빠요. 그래서 준비물을 꼭 챙겨오는데 선생님 준비물은 거의 안 주는 편이거든요. 웬만하면 학교에서 다 나눠주고 뭐 도화지, 뭐 색연필, 뭐 기본적인 가위, 불, 기본적인 거는 다 줍니다. 그런데도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해 와야 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수행평가에 본인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재료들이 필요한데 그걸 안 가져오면 이제 점수에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가져온 애들한테 다 뺏어가고 하면 또 서로 싸움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물을 좀 챙겨오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준비물 챙겨오는 걸 반마다 좀 어떤 반은 엄청 잘 챙겨오고 어떤 반은 못 챙겨오는 반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살펴보니까 반장이나 부반장이 역할을 좀 잘하면 준비물을 잘 챙겨오더라고요. 그 당일날 아침에 준비물에 대해서 뭐 반장이 한번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날 얘기를 한다든지 단체톡에 이제 준비물 같은 걸 띄우던지 이렇게 하면은 아마 반에 엄청 반의 이미지도 올라가고 예, 선생님께 혼낼 일도 별로 없겠죠. 네. 자, 이제 선생님이 추구하는 수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녹음을 하다가 이 앞에까지 녹음한 걸 한번 듣고 왔는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뭔가 좀 뭐랄까 우울한 느낌이죠? 선생님 원래 수업 때도 이런가요? 깜짝 놀랐네 완전. 아이 어떻게 해야지 좀 뭔가 발랄하고 좀 밝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갑자기 엄청 부담스러워졌는데 이거 녹음을 하고 배경음악을 약간 깔아봐야겠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네요. 일단 톤을 좀 높일까요? 아, 선생님이 추구하는 수업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 쉽지 않네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아마 미술을 초등학교 때도 해왔을 거고 뭐 계속 해왔을 건데 항상 하는 말이 선생님 저 미술 싫어요. 그림 못 그려요. 저 진짜 못 그려요. 그러면 제가 미술을 원래 애들이 다 못 그리지 이러면 선생님 저는 진짜 못 그려요. 그럼 그 옆에 저도 진짜 못 그려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술 시간이 그림을 꼭 잘 그려야만 되는 건가요? 왜 그림을 잘 그려야지만 즐거운 수업이라고 생각하는지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림을 사실 잘 그리는 사람은 한 반에 몇 명 안 돼요. 사실 뭐 요즘은 수업 가보니까 여학생반은 엄청 거의 다 뭐 잘 그리긴 하던데 그렇다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림 잘 그리는 친구는 한 반에 뭐 한두 명, 뭐 두세 명,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어차피 모두들 다 같이 못 그리는데 왜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냐고요. 그죠? 그림은 못 그려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수업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그림을 못 그려도 좀 잘 할 수 있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림을 뭔가 그려야 될 때는 뭐 컴퓨터실에 가서 그림을 보고 참고로 해서 보고 그린다든지 정말 못 그리면 인쇄를 해오라고 해서 인쇄해서 뭐 따라 그린다든지 뭐 그렇게 최대한 해주려고 하고 그림을 못 그리면 뭐 졸라맨 형태 그런 식으로 그려도 되게 하는 정도. 그래서 그림은 못 그려도 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수업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좀 그림을
뭐 그리지 않더라도 다양한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번에 이제 좀 뭐 1학년은 사실 모르겠지만 핸드폰으로 하는 수업도 새로운 걸 좀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이제 야외 수업도 좀 해보고, 원래도 그렇게 해오긴 했지만 요새 미세먼지고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좀 재밌고, 여러분들이 미술 수업을 생각했을 때 와, 미술 시간이다, 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려고 선생님은 노력을 합니다. 엄청.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은 이론적인 거를 하지 않고요. 예전에 미술이 시험을 칠 때는 엄청 이론 수업을 항상 꼭 넣으면서 실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이론적인 건 중요하죠. 중요한 건 맞는데 깊이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것만 가르치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모든 미술 선생님이 생각하는 바는 다르고,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이론적인 걸 매우 강조하면서 꼭 실기와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선생님은 교과서 내용은 사실 교과서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거의 보지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즐거워할 만한 수업, 그렇다고 막 너무 재미만을 위한 수업은 아니고 좀 재밌으면서도 좀 여러분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네, 선생님이 노력할게요, 더. 그러니까 이제 부담 갖지 말고 수업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또 추구하는 수업은 그렇게 선생님 해줬을 때 빨리 하는 친구가 있고 늦게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하는 친구가 늦게 하는 친구를 도와주면서, 선생님 수업은 보통 그렇더라고요. 늦게 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서로 다한 친구들이 이제 좀 못한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더 좀 수업이 더 이제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수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 자기 혼자 다 해놓고, 심지어 대충 해놓고 다 했는데요 뭐해요, 다 했는데요 뭐해요. 선생님 그거 너무 싫어해요 진짜. 다 했는데요 하지 말고 친구들을 도와주던지 아니면 자기 그림을 좀 더 하든지, 선생님 뭐를 좀 더 할까요 물어보든지 하면 좋은데, 다 했어요. 선생님은 그 말 듣는 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뭐 다 해서 다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잘해서 다 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보통은 대충 해놓고 나 엄청 빨리 끝냈다, 이제 놀 거다,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요 하는 그런 이제 남학생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는 좀 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에 많이 부담 갖지 말고 들어오고, 그 대신 부담이 없다고 해서 뭐 대충 하거나 뭐 풀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행평가가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점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수행평가도 최대한 좀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못 그리는 친구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만한, 열심히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 만한 걸로 준비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업을 따라와 주면 됩니다. 네. 네, 색연필이 이제 점점 개수가 적어지고 하니까, 그리고 두 명이서 이제 하나를 써야 되고, 그렇게 돼서 그냥 어차피 이제 계속 쓸 거니까 하나 24색, 뭐 36색 많으면 뭐 좋긴 좋죠. 그래서 24색 정도, 36색 정도 되는 거 사서 개인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 별로 비싸지도 않으니까 선생님이 괜찮은 거를 이제 만나서 알려줄게요. 그래서 그거를 사놓으면 좋겠습니다. 색연필이 쓸 일이 많은 게, 이제 색칠하는 수업을 뭐 계속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뭔가 수업을 하고 시간이 남았을 때, 짜투리 시간이라고 하죠. 시간이 뭐 어중간하게 20분 남았다, 몇 분 남았다, 그럴 땐 선생님이 간단하게 색칠을 하거나 간단하게 뭘 이제
재밌게 하는 수업, 짧은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거의 색연필로만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색연필이 항상 거의 몇 시간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뭐 만들기 하거나 이럴 때도 뭐 어쨌든 거의 필요하니까 뭐 안 사도 되지만 특히 여학생들은 꼭 자기 거 하나씩 사더라고요. 그래서 사놓으면 뭐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정말 잠깐 할 거예요. 교과서는 이제 만나면 우리가 한 번 더 보려고는 하는데 지금 교과서는 준비돼 있죠. 교과서가 그래도 잘 안 본다 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할 때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죠. 교과서가 1, 2, 3학년 1, 2학년하고 3학년이 책이 다른데 그래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기본적인 구성이 똑같아요. 앞부분은 딱 세 개,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게 체험, 표현, 감상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처음에 목차를 보시면 지금 목차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체험해서 밑에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표현해서 쭉 나와 있고 감상해서 쭉 나와 있죠. 체험이 내용을 체험, 표현, 감상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이래서 체험이구나, 이래서 표현이구나, 이래서 감상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글을 읽을 수 있으면 대충 이해를 할 거예요. 뭐냐면 체험은 말 그대로 체험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뭐 자연을 느끼고 뭐 우리가 사용하는 뭐 물건들에 대한 아름다움, 뭐 주변 환경에 대한 아름다움 그런 것들. 그리고 체험은 직접적인 체험도 있죠. 뭐 미술 관련된 직업 체험하기 이런 것들이 다 체험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만들고 뭐 작업하는 것보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원인 표현이 중요한데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수행평가를 할 때 거의 다 표현 활동을 수행평가로 합니다. 왜냐면 뭐 표현이라 하면 우리가 뭐 생각하는 만들고 그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마 지금까지 해온 거의 모든 미술 활동을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거의 표현. 그리고 감상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림 보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뭐 우리가 뭐 잘 아는 피카소, 뭐 고흐 이런 작품들을 감상하고 보는 것. 그리고 뭐 우리나라 미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미술, 뭐 서양 미술 이런 미술들을 보는 거를 거의 감상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교양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교양은 우리가 이런 감상 파트를 좀 많이 알수록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교양을 쌓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좋은 것들이 많은 게 감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감상 파트는 고등학교 가면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특히 제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길지 않게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대충 나는 이 정도 작가는 안다, 이 정도 작가는 알아야 된다 하는 정도로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고 한번 교과서를 한번 쭉 훑어봐 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수행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학년은 안 칩니다. 1학년은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안 치지만 대신 모든 수업의 내용을 성적표에 적습니다. 줄글로. 뭐 이 학생은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 뛰어나고 이런 내용이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줄글로 적기 때문에 모든 활동을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든 활동을 할 때 제출하라는 거 다 제출하고 하라는 거 성실하게만 하면 좋게 다 웬만하면 적힐 텐데 뭐안 내거나 하다가 말거나 뭐 성실히 하지 않으면 조금 이제 성적표에 생활 기록부에 조금 안 좋게 적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점수는 안 나오지만 모든 활동을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2학년은 한 학기에 2번 수행평가를 치고 3학년은 똑같이 한 학기에 2번 수행평가를 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5월에 이제 학교를
오게 될 것 같은데 빨라야 5월이죠. 그런데 그때 오게 되면 조금 수행평가 두 번 치기가 좀 많이 빡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수행평가를 한 번만 치게 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사실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번이지만 이번 학기는 한 번 칠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지금 선생님 평가 내용을 어떻게 할지 지금 대충 짜놓긴 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시간도 좀 촉박하고 해서 수행평가 내용을 조금씩 수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학하면 수행평가 어떤 거 할지 알려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행평가는 2, 3학년만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제 1학년은 이 내용은 스킵해도 되고 2, 3학년만 들으세요. 수행평가는 한 번 칠 때마다 100점, 두 과목을 친다고 하면 두 항목을 치면 한 번 칠 때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주고 그리고 100점, 90점, 80점, 70점 이렇게 점수가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칠 때도 100점, 90점, 70점, 80점, 70점 이렇게 나가고 그럼 합치면 총 200점이죠. 그거를 100점으로 환산을 해서 점수를 마지막에 학년이 한 학기가 끝나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점수가 100점이냐 90점이냐 이렇게 나중에 환산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점수가 이렇게 100점, 90점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에 1학년 말, 아니 1학년이 아니라 2학년 말, 3학년 말에 점수는 예체능은 다 똑같아요. 음악미술체육은 A, B, C로 구분해서 뭐 A, B, C, D, E, F까지 가는 게 아니고 예체능은 딱 세 가지 이렇게 A, B, C로만 구분하기 때문에 사실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아요.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이제 조금만 열심히 해도 점수가 그렇게 많이 학기 말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만 해주면 됩니다. 수행평가 잘 받는 법은 선생님이 지금 핵심만 적은 건데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빨리 잘 그리고 노는 애, 그리고 못 그리는데 열심히 끝까지 하는 애. 어떤 학생이 성적이 좋을까요?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질문을 하면 당연히 대답은 못 그리는데 열심히 하는 애요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잘 그렸으면 빨리 잘 그리고 노는 애도 잘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둘이 빨리 잘 그리고 노는 애랑 못 그리는데 열심히 하는 애랑 점수를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아무리 잘 그려도 점수를 잘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못 그리는데 나 정말 못 그리는데 진짜 이상한데 열심히 끝까지 했다. 선생님이 그 과정을 다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람인지라 그 과정이 평가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학생은 점수가 좀 더 낮게 줄 것도 조금 더 잘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그 태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조금 예를 들어 각 반에 그림 정말 잘 그린다는 학생이 A를 못 받고 B를 받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왜 난 B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그림을 보는 기준은 엄청 잘 그리는 걸 항상 A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하라는 그 목표에 맞게 하는 친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꼭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만화를 좋아하니까 만화만 그려야지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만화를 잘 그려도 선생님이 원하는 것과 약간 빗나가기 때문에 점수를 좋게 받기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잘 받는다라고 이 수행평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해 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하다가 포기하고 저 안 낼래요 하는 친구가 꼭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포기하면 아예 기본 점수 10점. 그런데 내기만 내면 정말 못 그려도 4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점수. 그렇기 때문에 진짜 너무 이상하게 그렸다 하더라도 안 내지 말고 내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오늘까지였는데 어제까지였는데 못 냈어요. 어떡해요? 저 점수 깎이면 이제 어떡해요? 하지 말고 그냥 늦게라도 정말 엄청 늦게라도 내기만 내면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늦었으니까 그냥 안 낼래요 하지 말고 무조건 내세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든 기한을 정해주더라도 그 이후에 내면 안 받아주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붙어서 수행평가를 꼭 내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낼 때 반번호 이름 좀 잘 적어주세요. 반번호 이름 제발. 별명 적지 말고 자기 별명 딱 적어놓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제발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 미술 수업 이제 가능한가요? 했는데 온라인 미술 수업이 사실 가능하기 힘들죠. 왜냐면 선생님이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자 집에서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뭐 만들어서 뭐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작품을 제작하는 거, 뭐 실기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리고 실기를 집에서 시킨다? 그러면 그 숙제가 본인도 해야 되지만 부모님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이것 좀 해줘. 뭐 아니면 뭐 언니 이것 좀 해줘. 뭐 오빠, 형 이것 좀 해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미술은 과제를 실기 과제는 최대한 안 내려고 노력할 테니까 이제 표현하는 것보다 체험 활동 위주로 할 테니까 잘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기보다는 좀 이론적인 내용을 위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제를 내더라도 댓글 달기나 OX 정도로 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했는데 벌써 30분이 됐네요. 선생님이 이 오리엔테이션 너무 금방 끝날 줄 알고 그 다음 수업도 하나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업도 하나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그것까지 하면 아마 원래 수업 45분을 훨씬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잘해봅시다. 선생님이 평소에는 수업 시간을 절대 넘기지 않아요. 네, 수업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수업은 항상 선생님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안 끝내죠. 계속 실기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잘해봅시다. 그리고 이건 재밌는 영상인데 마지막으로 선생님 목소리 듣는다고 수고했으니까 클릭해서 영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 이번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할게요. 꼭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알겠죠? 네, 다음 수업에 만날게요. 안녕.